대한민국 바둑의 전성기를 연 전신 조훈현. 바둑 역사상 최고의 기사라 불리는 신산 이창호. 우리는 이들을 국수라 부른다. 조훈현 구단은 워낙 바둑도 화려하고 또 말씀도 잘하시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별명이 굉장히 많죠. 제비라는 별명이 이제 제일 많이 알려졌었는데, 이제 행마가 굉장히 빠른 그 특징 때문에 이제 조제비라는 말인데, 제가 조훈현에 대해서 쓴 글의 제목이 젊었을 때 부드러운 바람, 빠른 창 이거거든요. 근데 중국에서도 그거를 갖다가 유풍 쾌창 이상하게 번역을 해가지고 조훈현 앞에다 갖다 붙이더라고요. 부드러운 바람, 빠른 창, 유풍 쾌창. 하지만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다. 그가 일으킨 바람이 세상을 뒤흔들 날이 머지않았다는 것을. 1989년 제1회 응시배 세계 바둑 선수권 대회가 그 시작이었다. 우리가 88 올림픽이라고 하는 그 시점부터 2000년, 2005년 이 무렵까지가 전성기, 약 15년에서 20년이 전성기였는데, 그 중에서도 압축적으로는 90년대가 최전성기입니다. 그 스타트는 89년 이제 조훈현의 응시배 우승이 시작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거기서 이제 조훈현 구단이 단기 필마로 한 사람만 초대를 받았어요. 그 시드를 받은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었어요. 나머지는 다 예선을 거치지 못하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유일하게 이제 그 한국에서는 조훈현 구단만 시드를 받고. 수많은 중국인과 일본인 사이 한국인은 오직 한 사람, 조훈현뿐이었다. 실질적으로 초대받은 한국인은 나 혼자뿐이었다. 나는 중국과 일본 간의 결투에 초대받은 일종의 들러리였다. 그런데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말 그대로 들러리였던 대한민국의 조훈현이 결승까지 도달한 것. 세계 최강국 중국이 발칵 뒤집어졌다. 중국도 굉장했어요. 그때는 중국이 일단은 리웨이핑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실력을 워낙 믿었고, 중국 사람들은 리웨이핑을 바둑에 중국에서 기성이라는 칭호를 줬으니까 살아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기성이라고 그런 칭호를 주는지 다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중국은 했어요. 그만큼 셌어요. 당시 바둑의 신이라 불렸던 내웨이핑은 조훈현과의 결승 대국을 앞두고 무한한 자신감을 내보였다. 이에 반해 조훈현의 목표는 오로지 하나였다. 절대로 쉽게 승리를 내주지 않으리라. 마지막 5판까지 채우고 말리라. 결과는 3대2 조훈현의 승리. 굴욕이 영광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이겼다. 검토실에서 한국 응원단의 함성이 터졌다. 아, 이겼구나. 내가 이겼구나. 그 당시에 생각하면 저도 울컥하는 그런 기분이 있거든요. 조훈현 구단이 우승하고 돌아갔을 때 기뻐한 사람은 꼭 바둑팬만이 아니에요. 전 국민이 다 좋아했죠. 그런 감흥하고 똑같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스포츠 선수 누군가가 그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최초로 땄다. 바둑도 이제 그런 대접을 받은 거죠. 대중적으로 인지도는 있지만 중국이나 일본에 눌려서 좀 변두리 취급을 받았다고 그럴까요? 그런 서러움을 받으면서 혼자 나가서 다 물리치고 우승하고 돌아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항에서부터 이제 한국경까지 카프레이드하고. 한국에 돌아온 그는 바둑인 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김포공항에서 관철동 한국기원까지 카퍼레이드를 한 인물이 되었다.
하지만 조훈현 그는 기뻐할 겨를이 없었다. 내가 기억나는 거는 우승을 했어요. 결국 극적으로 우승을 했는데 호텔방에 이제 찾아갔죠. 시상식 끝나고 그때만 해도 상금을 그 자리에서 이렇게 주던 시절이에요. 텍스 테이블에 봉투가 이렇게 있더라. 하얀 봉투. 근데 이렇게 보니까 40만 달러. 그 당시 40만 달러 제법 컸어요. 당시 모든 신문의 일면엔 조훈현의 승리를 환호하고 있었지만 조훈현은 이미 다음 수를 걱정하고 있었다. 불도 방에 불을 딱 끄고 이렇게 창밖을 내다보고 있더라고요. 이게 우승한 사람 같지 않고 굉장히 우울해 보였어요. 이 침울한 자세로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나도 그냥 분위기에 감염이 돼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지 옆에. 옆에 있었더니 조훈현 구단이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창호가 알아서 하겠지. 이 사람이 이제 우리 바둑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창호가 알아서 하겠지. 이제 그 말투에 나는 이제 짐을 내려놨다. 그 뭐랄까 그 페이소스가 짙은 그런 분위기가 오래오래 기억에 남더라고요. 이창호. 그는 조훈현의 유일한 제자이자 그의 뒤를 이을 유일한 기사였다. 때문에 조훈현과 이창호 두 사람의 관계는 대한민국 바둑 역사의 중심을 이루게 된다. 이들의 첫 만남을 기억한다는 박지문 기자. 주변에 추천이 많이 있었어요. 그 당시 이제 이창호라고 하는 재능 있는 기사가 전주에 있다. 그래서 우리도 같이 내려갔었어요, 전주를. 1984년 6월. 당시 9살이었던 이창호를 만나기 위해 조훈현은 직접 이창호의 고향 전주로 내려간다. 한국 바둑의 미래를 열어갈 인물을 직접 키워보기로 한 조훈현. 그곳에서 이창호의 실력이 범상치 않음을 느낀 조훈현은 이창호를 제자로 받아들이게 된다. 네가 창호로구나. 한국 바둑계로서는 최초의 내제자. 사람들은 천하제일의 조훈현이 내제자를 키운다는 사실만으로도 이창호를 주목했다. 이제 조훈현 구단이 여러 사람의 권유를 받아서 내제자로 드리긴 했어요. 왜냐하면 뭔가 바둑계의 빚을 갚아야겠다는 생각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제자를 하나 키워보고 싶고 자기도 그게 또 인생에 굉장히 뭐랄까 즐거움일 수도 있는 거예요. 보람일 수도 있고. 이창호를 내제자로 들인 후 얼마간 조훈현은 자신의 안목을 의심하게 된다. 빠르고 민첩한 감각의 본인과는 달리 이창호는 느리고 무뎌 보였기 때문. 이창호란 사람은 또 내가 가장 이상하게 본 대목은 이 아이스케키를 좋아해요. 이창호는 잘 알다시피 이게 운동화끈이 항상 풀려 있잖아요. 풀려가지고 막 밟아가면서 온다고. 오는데 이렇게 빤듯이 안 오고 막 뚫레뚫레 하면서 와요. 그리고 입에는 아이스케키 이렇게 먹으면서 와요. 이렇게 먹으면서 이렇게 오는데 무슨 저 사람을 누가 바둑고수라고 생각하겠어요. 얘가 혹시 재능이 없는 거 아니야? 그런 미심쩍은 게 많이 있었는데 조훈현 구단은 세 사람 걸 했어요. 혼자서. 세 사람이 대혹하는 걸 다 보고 다 적고 막 이걸 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자기가 둔 바둑도 복귀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와중에서도 이제 끝내기에 가면 자기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그런 수들을 이렇게 두면서 역전을 시키고 이제 이런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얘는 이런 쪽에 재능이 강한 애구나. 이창호의 실력은 조훈현의 예상보다 훨씬 강했다. 이창호가 자신의 상대가 되기까지 조훈현은 10년을 내다봤지만 단 4년 만에 이창호는 도전자가 되어 스승 앞에 마주 앉았다.
또 이창호는 대단히 조심성이 많은 스타일로 어떻게 보면 승부의 화려한 면은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때로는 답답하기까지 할 정도로 느릿하게 움직이지만 그것으로서 모든 스피드를 이겨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제 그거를 이창호가 교통순경이 돼가지고 조훈현의 과속에 맨날 딱지를 뗐다고 내가 농담도 하고 했는데 1988년 최고위전 스승을 향한 이창호의 첫 도전기. 조훈현의 아성이 제자의 손에 처음으로 허물어진 날이기도 하다. 이날을 시작으로 제자는 스승의 타이틀을 하나씩 빼앗기 시작했다. 선생님하고 딱 앉아서 이겨가지고 이기면 선생님이 계속 뭐라고 물어봐요. 이창호 대답을 안 해요. 이제 저는 민망해서 선생님을 이겨서 미안해서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선생님이 또 물어보면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서 볼 때는 선생님이 더 안 됐어. 그래서 한때 이창호 구단의 그 대국을 보면 항상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그 대국이 끝나고 나면 말을 안 하고 고개를 딱 숙이고 있어요. 미안한 거죠. 승부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 스승님의 타이틀을 내가 또 뺏었구나 그런 이제 어떤 죄책감 비슷한 거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날 밤 우리는 같은 차를 타고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한 사람은 이기고 한 사람은 지고 돌아왔으니 가족들은 축하도 못하고 위로도 못하고 난감했을 것이다. 창호에게는 태어나서 가장 벅찬 날, 나에게는 고통과 기쁨이 동시에 찾아든 매우 힘든 날이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날도 별다를 것 없이 똑같은 하루를 보냈다. 조훈현이라는 해가 지고 이창호라는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스승을 뛰어넘은 이창호는 거칠 것이 없었다. 패배를 모르는 그를 사람들은 신이라 불렀다. 우리나라 바둑계의 전성기가 이창호의 전성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딱 일치하네요. 이창호 구단이 전성기 때 중국에 이 대국을 하러 가면 멀리 떨어진 우리나라로 치면 진짜 국가 간의 이동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거리에 떨어진 소녀 팬이 찾아와요. 사인 받으려고. 그 정도로 인기가 좋았어요. 전생기. 말 그대로 이제 연예인이죠. 공항부터 어느 건물로 들어가기까지 붉은 융단 카페트를 탁 깔아놨더라고요. 한 사람이 재밌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오택동은 몰라도 이창호는 알아. 2004년 이창호의 이름을 또 한 번 세계에 각인시킨 사건이 일어난다. 농심배는 이제 연승전입니다. 단체전이고 한중일 3국이 5명씩 국가대표를 내보내서 질 때까지 두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중일 각각 5명의 기사들이 출전해 단 한 번이라도 지면 탈락하게 되는 연승제로 대결이 시작됐다. 그런데 일본, 중국이 다 남아있는데 한국 선수들은 다 떨어진 거예요. 이창호 구단 혼자 남고. 사실상 한국연 관계자들도 그렇고 우승을 다 포기하고 있었어요. 워낙 남은 그 일본, 중국의 프로들이 강했기 때문에 아무리 이창호라도 혼자서 다 이렇게 이기기는 무리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일본 대표 2, 중국 대표 3. 하지만 국적은 모두 중국인. 사실상 홀로 중국인 5을 상대한 외로운 싸움이었다. 누구도 그가 마지막까지 남으리라 기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창호는 장쉬, 왕레이, 왕밍완, 왕씨를 차례대로 꺾고 대한민국에 우승컵을 안겨주었다. 그야말로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그렇게 이창호는 살아있는 전설이 되어 고국으로 돌아왔다. 아무 기대도 없이 그냥 또 한 번 우승한 거고 더군다나 혼자 우승을 한 게 아니고 그 단체전이잖아요. 그런 데서 우승을 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게이트에서 이렇게 딱 나오니까 앞에서 쫙
그 환영인파가 꽃다발 들고 피켓 들고 박수치고 그러니까 울컥해가지고 그냥 저도 그때 약간 울컥했어요. 그 기분을 생각하면 저도 지금 약간 기분이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 이창호 구단도 이제 눈물을 보이고 그랬었는데 아마 그 바둑이 제일 뽑을 수 있는 바둑이 아닌가. 미안하다, 다 이겼다. 그의 수고를 알아주던 팬들의 플랜카드. 이는 돌부처 이창호도 눈물을 흘리게 했다. 바둑이 재밌다 K 바둑.